정부 조달 사업 이거 어떻게 해야 따낼 수 있을까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문, 바로 2단계 경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완전히 정복하는 법,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규정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정부는 왜 이런 경쟁을 시키는지, 그 고민부터 시작해서요. 어느 정도 금액부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경쟁에 초대받고 또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는지, 그러니까 승패가 갈리는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승리를 위한 실전, 전략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전부 입장에 한번 되어볼까요? 사야 할 물건은 있는데 팔겠다는 실력 있는 회사들은 정말 많아요. 이 수많은 업체들 중에서 어떻게 딱 한 곳을 가장 공정하고 똑똑하게 골라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공인이 시작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정부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2단계 경쟁인 거예요. 이미 실력을 검증받은 수많은 업체들 중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최고의 파트너를 가려내기 위한 아주 정교한 시스템인 셈이죠. 이 모든 경쟁은요, 다수공급자 계약, 줄여서 MAS라고 부르는 이 무대 위에서 펼쳐집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가 미리 검증한 공급자들만 모아서 거대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뒀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여러분의 회사가 이 쇼핑몰에 입점하는 게 경쟁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 경쟁이란 건 바로 이 MAS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끼리 벌이는 일종의 플레이오프 같은 겁니다. 아주 쉽죠? 이미 실력이 검증된 선수들 중에서 이번 프로젝트라는 경기에 뛸 최적의 선수를 뽑는 과정, 바로 그거예요. 그럼 이 치열한 플레이오프 대체 언제 열리는 걸까요? 정부가 물건 살 때마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경쟁의 막을 올리는 아주 명확한 방아쇠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금액이에요. 정부기관이 얼마짜리를 사려고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경쟁을 할지 말지가 딱 결정됩니다. 자, 첫 번째 핵심 숫자입니다. 바로 1억 원. 만약에 사려는 물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거다, 그러면 예산이 1억 원을 넘는 순간 무조건 2단계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중소기업 제품이 아닐 때는요? 일반 물품은 어떨까요? 그때 기준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만 넘어도 예외 없이 2단계 경쟁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억과 5천만 원, 이 두 숫자는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자, 이제 금액 기준이 넘어서 경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럼 정부기관은 어떻게 공급업체들을 이 경쟁에 초대할까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구매 담당자가 먼저 자격이 되는 업체를 한 5곳 이상 골라요. 그리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서 이 업체들한테만 딱 집어서 제안서 좀 내보세요 하고 초대장을 보내는 거죠. 물론 후보 업체가 정말 없으면 2곳만 있어도 경쟁이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판이 아주 커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구매 예산이 5억 원을 넘어가는 큰 건이다. 이럴 땐 특정 업체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격 있는 모든 업체가 볼 수 있도록 아예 제안 공고를 내버립니다. 뭐랄까, 공개 오디션을 여는 거죠. 자, 이제 진짜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드디어 하이라이트죠. 업체들이 제안서를 내면 정부는 과연 어떤 잣대로 승자를 가릴까요? 승패를 가르는 이 평가 시스템,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평가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해진 틀대로 딱딱 점수를 매기는 표준 평가 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구매기관이 상황에 맞게 배점을 좀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종합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실제로 더 많이 쓰이고 전략적으로도 훨씬 중요한 이 종합평가 방식에 집중해서 파헤쳐 볼 거예요. 이 방식은 꼭 봐야 하는 필수 기본 항목에다가 기관이 고르는 선택 항목을 더해서 평가하는 방식이거든요. 자, 이게 바로 종합평가 방식의 채점표라고 보시면 돼요. 보세요. 가격, 납기, 품질, 그리고 좀 생소할 수 있는 신인도, 이건 무조건 평가하는 기본 항목이고요. 여기에다가 기관이 우리는 지역업체가 중요해, 또는 납품 빠른 게 최고야, 이런 식으로 선택 항목을 추가해서
100점 만점짜리 평가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핵심이 한눈에 보이죠? 네, 가격이 40%로 비중이 제일 크긴 합니다. 하지만 절대 전부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납기, 품질, 그리고 기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요소들이 나머지 60%를 결정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무조건 싸게만 부른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균형을 잘 맞춘 제안이 결국 승리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아까 기본 항목 중에 신인도라는 게 있었죠? 이걸 특히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냥 평판 점수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용을 늘리는 것처럼 좋은 일을 하면 점수가 쑥쑥 오르고 법을 어기거나 하면 점수가 깎이는, 말 그대로 여러분 회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계속 변하는 살아있는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저울을 보시면 원리가 딱 보이죠. 한쪽엔 가점, 한쪽엔 감점, 일자리를 만들거나 국산 부품을 쓰면 플러스 점수를 받고요. 반대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하면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 식입니다. 이건 그냥 점수를 떠나서 정부 조달이 단순히 물건을 싸게 사는 걸 넘어서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을 우대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인 셈이죠. 자, 이렇게 치열한 평가가 끝나고 드디어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절차가 남았을까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최종 승자가 되고요. 그럼 공식적으로 납품 요구서를 받게 되는 거죠. 물론 계약하고 나서 수량 같은 걸 좀 바꿔야 한다? 이럴 때는 반드시 서로 다시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자, 지금까지 2단계 경쟁의 A부터 Z까지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 전략, 최종 플레이북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째, 1억과 5천만 원. 경쟁이 시작되는 이 금액 기준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둘째, 가격, 품질, 납기. 이 세 가지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완벽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셋째, 신인도 점수는 평소에 관리하는 겁니다. 이건 벼락치기가 안 돼요. 마지막으로 넷째, 가격 제한할 때 특히 중소기업 제품은요, 원래 계약된 가격의 90% 밑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는 거. 이 중요한 규칙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2단계 경쟁이라는 시스템의 속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보셨듯이 단순히 제일 싼 값만 쫓는 게 아니라 품질,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하려는 아주 정교한 노력의 결과물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이 시스템이 공정한 경쟁과 행정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최선의 방법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